민주당 방송사법입니다. 이게 여권의 시각에서 보면 방송장악사법이라고 하는 건데 국회 본회의 단독 처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입법 독주 배경에는 이재명의 영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재명은 또 왜 그런 것인가? 하나, 사법방탄. 두 번째는 대권 획득. 그렇기 위해서 지금 초법적인 반헌법적인 행태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행정부를 무력화시키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고 또 언론장악. 지금 보셨잖아요. 방송사법 줄줄이 그냥 단독 처리했잖아요. 언론장악. 그리고 나선 결국은 마지막 단계 뭡니까? 사법부를 형해화시키는 거예요. 판사 탄핵 준비할 겁니다. 민주당 행태 히틀러의 수권법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권 고위 인사는 저에게 민주당의 횡포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수단이 무력화되고 형해화되면 나머지 최후의 남은 수단은 뭐냐? 민주당에 대해서 위헌정당 해산을 제소하는 것밖에 남지 않겠느냐? 히틀러의 길, 종국에는 파멸의 길, 그리고 저주의 길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바로 그런 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30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문화일보 허민 여러분에게 열렬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리하다면 지리하다고 볼 수 있는 장마가 이번 주말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비록 덥고 후덥지근한 그런 날씨지만 건강, 안전, 식생활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이게 개인날, 물론 더웠겠지만 그래도 화창한 마음으로 다시 일주일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7월 30일 허민의 뉴스쇼 첫 주제는 헌법 위에서 놀고 있는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잡아봤습니다. 정말 가관입니다. 헌법을 무시하는 이재명의 민주당. 어떻게 이렇게 초헌법적으로 탈헌법적으로 헌법 위에서 이렇게 분탕질을 칠 수 있는 건지 그 꼴이 히틀러 과거 나치 독일 시대 히틀러의 수권법을 빼닮았다 이런 지적도 여권 내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국민이 그런 생각을 하죠. 수권법 1933년에 나치 정권의 모든 입법권을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법률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법률인데요. 수권법, 정권위임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나치 독재 정권이 완성됐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그런 법안입니다. 왜 이렇게 민주당은 초헌법적으로 헌법을 무시하는 이러한 반헌법적 행위를 일삼을까? 이유는 뭐 뻔하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리고 이재명의 대권 대관식을 위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모시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역시 이제 격주 화요일날 제가 문화일보 지면에 한 개면씩 쓰고 있는 허민의 정치카페를 토대로 해서 같이 나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치카페 같이 한번 머리말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시작을 하시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과거 나치 시절 헌법 위에 군림하던 히틀러 수권법을 닮아가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 수권법 말씀드렸어요. 1933년 나치 정권의 모든 입법권을 넘기겠다고 하는 법률, 헌법적 근거도 없는 탄핵 빌드업, 행정부 무력화, 언론과 사법부 장악 시도 등 모든 반헌법적 행태의 탄착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 이재명 대권 대관식이다. 민주당의 행태가 움베르토 에코가 얘기한 초법 파시즘, 알렉스 드 터크빌이 얘기한 연성 독재에 수렴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권 내에서는 민주당의 반헌법적 폭정을 막기 위한 이도 저도 모든 수단도 안 될 경우에 최후의 대응 수단으로 위헌 정당 해산을 청원해야 된다, 제소해야 된다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형국이다.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자, 그럼 민주당의 반헌법적 행태 22대 국회 들어서 말이죠. 그것도 7월 달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그래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2대 국회 민주당의 이제 연성독재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7월 2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김홍일 방통위원장 민주당의 탄핵 추진 때문에 본회의 의결 직전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같은 날 이재명 수사검사 대장동, 백현동 등등 수사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시작을 했고요. 자, 19일입니다. 정청래 위원장이 있는 법사위, 국회 법사위가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탄핵 청문회를 개최할 요건도 안 된다. 대통령을 탄핵을 하겠다는 사유가 정말 기괴하죠. 이 남북 관계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겁니다. 일본의 오염수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논리들인데 아주 추상적이고 뇌피셜적인 논리들. 그런 탄핵 청문회를 개최했죠. 25일 이게 며칠 안 되는 사건이죠, 여러분. 최민희 과방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의 갑질막막 요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26일 정청래 법사위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 청문회 개최. 같은 날 민주당 방통위법 개정안, 이게 방통위법이라고 하는 게 그 뒤에 이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교육방송공사법,
해가지고 방송사법입니다. 이게 여권의 시각에서 보면 민주당이 MBC 장악하고 KBS 장악하고 EBS 장악하고 방통위 장악하기 위한 방송장악사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 첫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인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원래 이게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안 되죠.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것도 탄핵 추진하겠다고 하니 어쨌든 탄핵 추진을 해서 이게 헌법재판소 올라가면 이게 뭐 잘못된 탄핵이다 뭐하다 결론 날 때까지 몇 달이 걸리니까 그냥 잦은 사퇴를 해버립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대체 나라가. 좀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28일 민주당이 방송법 두 번째 방송법안이죠. 개정안 국회 본회의 단독 처리를 하고요. 또 29일 방송문화진흥회법 이게 MBC법입니다. 개정안 국회 본회의 단독 처리합니다. 방송 장악을 위한 절차가 착착 진행됐죠. 그 다음에 30일 EBS법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가 되고요. 8월 초에 민주당의 이제 이재명 표 보편지원법 있죠. 25만 원 전국민 지원법 그리고 이제 노란봉투법. 그다음에 8월 언젠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민주당, 조국혁신당 이런 야권이 합세해서 각종 특검 이게 뭐 윤석열 특검, 뭐 김건희 특검, 무슨 뭐 최장병 특검 뭐 몇 번째 지금 되는 거죠. 이런 각종 특검 추진으로 탄핵 빌드업을 해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 22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초법적, 초헌법적, 반헌법적 행태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입법 독주 배경에는 뭐 여러분 예상하시겠지만 당연히 이재명 전 대표 지금 뭐 전당대회 중이라서 이제 전 대표가 되는데 뭐 연임이 90% 9대0이라 그러죠. 9대0 여러분 90% 득표로 뭐 대표가 확실한 이재명 9대0입니다. 9대0 이재명의 영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절대 저놈 이재명의 명령을 감히 누가 거역하리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은 또 왜 그런 것인가? 제가 늘 반복하는 얘기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죠. 두 가지 목적 아니겠어요? 하나, 사법방탄 제일 중요하고 이게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대권 획득, 권력 획득.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민주당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위해서 지금 초법적인 반헌법적인 행태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행정부를 무력화시키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고 그래서 나쁜 대통령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언론장악 지금 보셨잖아요. 방송사법 줄줄이 그냥 단독 처리했잖아요. 언론장악 이런 것들 그리고 나서 결국은 마지막 단계 뭡니까? 민주주의 최후의 상권 분립의 한 축 사법부를 형이화시키는 거예요. 판사 탄핵 준비할 겁니다. 지금 뭐 검사 탄핵한다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판사 탄핵 주춤하고 있는데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초절정 반헌법 행진들을 보면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나치의 수권법, 히틀러의 수권법이 생각이 났다. 모든 입법권을 나에게 다오. 내가 헌법을 앞선다. 실제로 수권법의 내용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입법권을 전부 다 나치 정권에 가져온다. 그리고 히틀러, 나치의 입법은 헌법에 우선한다. 헌법보다 우월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수권법에. 난 이게 민주당의 지금 이 입법 행태가 독주 행태가 이것을 난 따라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 카페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복수의 정당이 존재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확고해지는 건 아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민주적이었다고 평가된 헌법에 따라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 만들어지고 민주적 정당들이 탄생했지만 다당제가 만들어졌어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속에서 나치라는 괴물이 나왔습니다. 1923년 굉장히 유명한 대회인데요. 독일 뉘른베르크 전당대회인데 여기서 나치 전당대회는 히틀러의 선전장이자 자신 이외에는 후회가 없었던 히틀러의 대관식장이었다. 히틀러 독재가 완성된 것은 1933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치의 모든 입법권을 위임한 정권부여법 즉 수권법이 통과되면서다. 수권법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제1조 모든 입법권의 히틀러 내각으로의 이양 제2조 헌법에 대한 나치 입법의 우월성 확인 제3조 대통령을 대신한 히틀러의 법령 작성권 인정. 민주당 행태 히틀러의 수권법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정말 우리가 입법 독주를 하고 있어. 우리가 입법권을 다 가지고 있어. 우리가 헌법보다 우월해. 우월하다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반헌법적 비헌법적 헌법 파괴적 행태를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헌법보다 우월해. 우리가 헌법에 앞서 이런 거예요. 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법전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 취재를 좀 해보니까 그런 식의 얘기가 들려요. 나치 수권법에 따라서
헌법이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이죠. 휴지공화국이 되고 그다음에 국민동원 체제가 굳어지고 언론과 사법 체제가 무력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마 민주당이 꿈꾸는 세상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한탄하는 이제 국민의힘 다선 의원들의 목소리가 있었고요. 또 여권 고위 인사, 제가 이제 여권이라고 했습니다. 여당이 아니라 여권 고위 인사, 여러분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권 고위 인사는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민주당의 횡포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수단이라고 하는 건 이제 첫 번째 대통령의 거부권, 두 번째 언론의 감시, 통제, 세 번째 사법부의 이제 독립성, 이런 모든 수단이 무력화되고 형이화되면 나머지 최후의 남은 수단은 뭐냐? 민주당에 대해서 위헌정당 해산을 제소하는 것밖에 남지 않겠느냐. 그걸 생각해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당 일각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권 일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정치카페를 보시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천사와 악마 두 개의 얼굴을 갖는다. 다양성이 존중되며 여러 정파들이 협력 정치를 추구할 때는 천사의 얼굴을 갖지만 다수가 소수를 무시하고 숫자의 힘으로 몰아붙일 때, 즉 다수의 폭정을 할 때 악마의 얼굴이 드러난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의 악마적 속성이 저는 횡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악마의 얼굴이 드러나고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그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히틀러의 길, 한때는 승리의 길이었고 영광의 길이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종국에는 파멸의 길, 그리고 저주의 길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바로 그런 점을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조언합니다.